파리의 겨울밤, 기술 컨퍼런스를 마친 두 남자가 택시를 찾아 헤맸습니다. 40분을 기다려도 택시는 오지 않았죠. 2008년 12월에 그 추위가 운송산업 170년 역사를 뒤집을 아이디어를 낳았습니다.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차를 부를 수 있다면? 트래비스 칼라닉과 게럿 캠프, 우버의 시작입니다. 트래비스 칼라닉은 타고난 반골이었습니다. 1976년 LA에서 태어나 UCLA 컴퓨터공학을 중퇴했죠. 첫 창업 스카우어는 넵스터 같은 P2P 파일 공유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29개 영화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로 판정된 것이죠. 이로 인해 칼라닉은 파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칼라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술을 합법적으로 기업용으로 쓰면 되잖아. 그리고 사용자끼리 데이터와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레드스우시를 창업했습니다. 결국 2007년 레드스우시를 아카마이에 $1900만 매각했는데요. 이 돈은 칼라닉의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떠났죠. 게럿 캠프는 스텀블러폰을 이베이에 $7500만 매각한 연쇄 창업가였습니다. 둘은 파리의 그 밤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죠. 처음 이름은 우버캡이었습니다. 2009년 3월 아이폰 앱을 출시했습니다. 검은 리무진을 호출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였죠. 기사들에게 아이폰을 나눠주고 GPS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의 1.5배였지만 편리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택시 조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법이다.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한다. 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렸죠. 칼라닉의 대응은 간단했습니다. 이름에서 캡을 빼고 우버로 바꿨습니다. 우린 택시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이다. 2010년 6월 라이언 그레이브스가 CEO로 합류했습니다. 칼라닉은 뒤에서 전략을 짰죠. 시드 투자 $125만 받고 본격 확장에 나섰습니다.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도시마다 택시업계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칼라닉이 전면에 나선 건 2010년 12월부터입니다. CEO가 되자마자 공격적 확장을 선언했죠. 허가를 구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불법이든 아니든 일단 서비스를 시작하고 봤습니다. 2011년 벤치마크 캐피털이 $1100만 투자했습니다. 빌 걸리가 이사회에 들어왔죠. 그는 칼라닉의 공격성을 부추겼습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 빨리 움직여라. 우버엑스가 게임을 바꿨습니다. 2012년 7월 출시된 이 서비스는 일반인도 기사가 될 수 있게 했죠. 자기 차로 승객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가격은 택시의 70%. 택시업계가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프레임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린 친구를 태워주는 것뿐이다. 돈은 기름값을 나눠내는 거다. 법적 회색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었죠. 도시마다 소송이 걸렸지만 소비자들이 우버 편에 섰습니다. 2013년 구글 벤처스가 $2억 5,800만 투자했습니다. 구글 맵 데이터를 독점 제공받았죠. 데이비드 드러먼드가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밸류에이션 $35억. 4년 만에 유니콘이 됐습니다. 글로벌 확장이 미친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2014년 한 해에만 140개 도시 진출, 중국에선 디디 추신과 인도에선 올라와, 동남아에선 그랩과 전쟁을 벌였죠. 칼라닉은 전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리프트와의 전쟁도 치열했습니다. 우버 직원들이 리프트를 5,000번 가짜 호출하고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리프트 기사들을 빼오려고 특별 보너스도 줬죠. 모든 것이 공정하다는 게 칼라닉의 철학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우버 임원이 비판적인 기자들을 조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사우디 국부펀드가 $35억 투자했습니다. 밸류에이션 $625억. 중국에서 디디에 패배하고 철수했지만 디디 지분 17.7%를 받았죠. 지는 것도 전략이라며 자위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칼라닉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수전 파울러의 성희롱 폭로가 시작이었죠. 우버 엔지니어였던 그녀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HR은 가해자 편이었다.
해시태그 딜리트 우버 운동이 번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한다는 이유였죠. 20만 명이 앱을 삭제했습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기술 도용으로 우버를 고소했습니다. 칼라니기 기사와 말다툼하는 영상도 유출됐죠. 결국 2017년 6월 20일 칼라니기 사임했습니다. 벤치마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압력을 넣은 결과였죠. 무기한 휴직이라고 발표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창업자가 쫓겨난 겁니다. 구원 투수는 익스피디아 CEO 다라코스 로샤이였습니다. 2017년 8월 취임한 그는 180도 다른 인물이었죠. 이란 출신 이민자, 온화한 성격, 협력적 리더십, 우버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라의 첫 과제는 IPO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여전히 적자였죠. 2018년 손실 18억 달러, 매출은 113억 달러로 성장했지만 흑자는 요원했습니다. 성장이냐 수익이냐의 기로에 섰죠. 2019년 5월 10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IPO 가격 45달러. 하지만 첫날 주가는 41.57달러로 하락했죠. 시가총액 697억 달러.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언론은 실망스러운 대비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라이드 수요가 80% 증발했죠. 주가는 13.71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다라는 직원 25%를 해고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우버이츠가 구세주가 됐습니다.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했죠. 포스트메이츠를 26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2021년 드리즐리도 11억 달러에 사들였죠. 배달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됐습니다. 자율주행도 정리했습니다. 2020년 12월 ATG 부문을 오로라에 매각했죠. 우린 플랫폼이지 기술회사가 아니다라는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우버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연 매출 428억 달러, 사상 첫 연간 흑자 18억 달러 달성, 주가 63달러, 시가총액 1,300억 달러,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5천만 명, 150개국 1만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도 탄탄합니다. 1분기 매출 1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성장, 2분기 매출 108억 달러, 순이익 10억 달러 돌파. 우버이츠가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합니다. 우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입니다. 기사가 많을수록 승객이 늘고 승객이 많을수록 기사가 늡니다. 5분 내 배차율 95%. 이 편리함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전도 계속됩니다. 각국의 노동법 이슈가 뜨겁죠. 캘리포니아는 기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라고 압박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긱 이코노미의 어두운 면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미국에선 리프트가 30% 점유율로 버팁니다. 중국 디디, 인도 올라, 동남아 그랩, 중동 카림. 지역 강자들이 우버의 글로벌 패권을 위협합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다라는 슈퍼앱을 꿈꿉니다. 사람도 나르고 음식도 배달하고 화물도 운송하는 모빌리티의 모든 것. 우버원, 우버헬스, 우버프레이트.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칼라닉이 뿌리고 다라가 수확했습니다. 불법과 합법 사이를 줄타며 택시 산업을 파괴했죠. 1조 원 적자를 내며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추운 밤, 택시를 기다리던 두 남자의 불평이 만든 1,300억 달러 제국. 세상의 이동 방식을 바꾸겠다는 미션은 현실이 됐습니다. 논란과 혁신 사이를 달려온 우버. 그것이 21세기 모빌리티 혁명입니다.